BMW S1000RR에 관심이 있거나 구매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Yeah. And everything is alright. Jogger, and JC, let's go. Yeah. Citywide news when I blow the ozone. I leave my mark, yeah, I'm logo loco. Got no style, I'm a polo dodo. These women want rings, but I don't know Frodo. Wake up, sit down, I ain't going to work. If I go get drowned, I'ma go in a hearse. 배기량 999cc, 직렬 4기통 순식 엔진의 6단 미션, 199마력, 최대 토크는 1500rpm에서 113Nm, 프론트는 전자식 삭스 조절식 서스펜션과 리어 삭스 조절식 서스펜션이 채용되었습니다. 브레이크는 프론트 트윈 4피스톤 브렘보 ABS 캘리퍼와 리어 싱글 피스톤 브렘보 ABS 캘리퍼, 타이어는 프론트 120에 70 17인치 타이어와 리어 190에 55 17인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연료 탱크 17.5L, 공차 중량 208kg, 시트고 815. 가격은 2,564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우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바이크는 BMW의 S1000RR입니다. 이 바이크도 정말 유명한 바이크죠. 국내에서는 국민 알차로 불릴 정도로 어디를 가나 마주치기 쉬운 그런 바이크입니다. 당연히 바이크가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찾고 즐기는 바이크겠죠. 이 바이크는 굉장한 수상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순정에 가까운 튜닝만 허용이 되는 슈퍼스타컵에서 10번의 경기 중 무려 9번의 우승을 차지한 녀석이 바로 이 S1000RR이고요. 2018년도에는 죽음의 레이스 랜섬 TT에서 86년생 영국인 피터 히그맨이라는 선수가 16분 43초의 세계적인 기록을 갱신을 했습니다. 바로 이 녀석으로요. 이 S1000RR이 나오기 전에 슈퍼바이크라고 해봤자 수평 대항 엔진의 R1200S 또는 HP2 같은 그런 슈퍼바이크밖에 없었습니다. 흔히들 CBR이라든가 R1 같은 그런 직렬 4기통 엔진의 바이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S1000RR을 만들 때 CBR 1000RR과 스즈키 R1000을 많이 보고 참고했다고 합니다. 2009년 이 S1000RR이 처음 출시 당시에 세계적으로 큰 이목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짧은 스트로크의 길이입니다. 다른 타사의 슈퍼바이크들과 비교했을 때 스트로크의 길이가 매우 짧았어요. 보시면 굉장히 짧죠. 그만큼 고RPM 위주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두꺼운 포크의 지름입니다. 이 S1000RR의 이 앞에 서스펜션을 보면요, 굉장히 두꺼워요. 또 다른 타사의 슈퍼바이크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한 1에서 2mm 정도 더 높은 걸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좌우 비대칭의 이 얼굴과 그 다음에 상어 아가미를 연상시키게 하는 옆에 사이드 카울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부분이 이 S1000RR의 아이덴티티로 잡히면서 상당히 두터운 매니아층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2세대가 나오면서 외관적으로는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상어 아가미 카울이 반대 방향으로 된 것과 그 다음에 리어 카울에 에어덕트가 생긴 부분, 그리고 HP4의 고성능 바이크도 함께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2015년 3세대로 나오면서 좌우 비대칭이었던 얼굴이 반전이 됐고, 그 다음에 스펙상으로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193마력에서 199마력으로 올라가고 경량화되면서 또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다이나믹 댐핑 컨트롤이라고 전자제어식 서스펜션이 들어가면서 좀 더 완성된 그런 S1000RR이 나오게 됐습니다. 2017년 4세대가 나오면서 배기가스 검출을 대항하기 위해 나온 그런 바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식의 외관적으로 바뀐 거는 이 언더카울의 모양이 촉매 쪽 부분이 절단이 돼서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시승하고 있는 바이크는 2017년도의 S1000RR인데요. 차주분께서 언더카울과 탑브릿지는 조금 수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서부터는 이런 좌우 비대칭의 얼굴이 사라지고 리얼 테일 등도 함께 사라지면서 조금 호불호가 많이
달리게 됐습니다. 솔직히 저도 조금 이 BMW 생각은 고민은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버전이 출시가 됩니다. 일반 스포츠 버전과 엠팩 버전이 출시가 되는데요. 일반 스포츠 버전 같은 경우에 2천만원 후반대로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그런 엠팩 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 초반대로 가격이 측정이 됐습니다. 나중에 한번 타보고 싶네요. 빨리 두카티를 팔고 BMW S1000RR로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들기는 합니다. 자, 이 오른쪽 버튼부터 살펴보시면요, 킬 스위치와 스탑 스위치, 그 다음에 모드 선택할 수 있는 모드 버튼, 그 다음에 열선 그립이 있습니다. 되게 특이한 게 이런 슈퍼 스포츠 계열의 바이크 중에서 열선 그립이 있는 버튼은 정말 드물었어요. 자, 열선 그립 같은 경우에는 총 2단계로 작동이 될 수가 있고요. 자, 모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요, 모드가 총 5가지 모드가 나옵니다. 메인 모드, 스포츠 모드, 레이스 모드, 그 다음에 슬링 모드, 유저 모드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왼쪽 버튼을 살펴보시면요, 트랙션, 좌우, 방향 지시 등 랩타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있고, 트립을 조정할 수 있는 버튼과 슬릭 버튼과 ABS, 타이빔, 겨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트립 버튼을 위로 눌러주시면요, 트립 1, 2, 평균 연비, 평균 속도, 전체 적상거리 비교를 하고 얼마나 갈 수 있는지 레인지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제 키가 165라 그렇게 큰 키가 아니라서 조금 높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슈퍼바이크 치고 되게 시트고가 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지션도 일반 다른 슈퍼바이크들과 비교했을 당시에 굉장히 편한 포지션입니다. 살짝 엎드려져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불편한 포지션은 아닙니다. 핸들바 같은 경우에는 일제 바이크처럼 그렇게 막 좁은 편도 아니고요, 살짝 와이드하면서 진짜 제일 적당한 핸들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클러치인데요, 굉장히 야들야들하고 잡을 때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는 그런 압력입니다. 퀵시프트가 위아래가 다 돼 있어서 굳이 이 클러치를 잡지 않아도 기아 변속이 가능해서요, 그렇게 크게 어려웠던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계기판 보시면요, 가운데 RPM이 크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기아 인디케이터,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누웠는지에 대한 각도가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각수 온도, 트립, 시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운데는 아무튼 이렇습니다. 이 엔진의 필링은 굉장히 가볍고 라이트합니다. 이 스로틀을 감았을 때의 반응이 좀 즉각즉각 나오기는 하지만 고RPM을 쫙 줘야만 얘 본인의 토크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스트로크의 길이가 짧아서 이 RPM을 쥐어 짜줘야 괜찮은 반응과 괜찮은 속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퀵시프트도 6단에서 5단, 4단 바로바로 내려가고요. 올리는 것도 퀵시프트 업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게 잘 누워지기는 하는데 되게 오뚜기처럼 쓰려고 하는 그런 근성은 있습니다. 좌우로 넘어갈 때도 바이크가 가벼워서 그런지 쑥쑥 잘 넘어갑니다. 서스펜션의 메이커는 삭스 조절식 서스펜션입니다. 대체적으로 서스펜션의 느낌은 너무 좋습니다. 굳이 올렌지를 가지 않아도 괜찮은 서스펜션이 나오는 것 같은데, 물론 올렌지를 달면 더 좋겠죠. 하지만 이 삭스 서스펜션이 이 노면에 대한 안 좋은 이런 것들을 잘 잡아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안정된 그런 주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좀 딱딱해요. 어차피 스포츠 바이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프트하지는 않습니다. 빡세다. 내리막 코너가 진짜 무서워요. 진짜 코너를 잘 타시는 분이시라면 내리막에서도 정말 강하다고 해요. 빡세. 브레이크도요, 상당히 잘 잡힙니다. 앞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딱 바닥으로 꽂히는 것보다는 서서히 내가 멈추고 싶은 곳에 딱 서줍니다. 앞에 7, 뒤에 3, 7대3의 비율로 브레이크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아도 앞으로 몸이 밀리는 거를 많이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되게 안정감 있는 주행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리어 브레이크가 브레이크 위치가 안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을 좀 안으로 꼬아서 해줘야 브레이크가 잘 잡히는 것 같습니다. 낮은 기어 비해서 힘을 좀 제대로 못 쓰는 것 같아요. 이 바이크는 5000rpm 이상만 줘도 굉장히 재밌게 탈 수 있습니다. 가속력 보셨나요? 와, 이 치고 나가는 힘이 굉장합니다. 이거 잘못하다간 진짜 훅 갈 것 같아요. 이게 편하게 타실 수도 있는데 스로틀을 좀만 감으면은 앞에서 끌어당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고속에선 진짜 재밌네요. 양아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와, 6단에서도 힘이 모자란 거 없이 쭉쭉쭉 밀어줍니다. 진짜 사람들이 왜 타는지 알겠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이 바이크.
무슨 미들급을 그대로 리터급으로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바이크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가지 전자장비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차주분도 말씀하시기를 이 장비가 이 차주분을 여러 번 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크를 좀 추천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초보자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초보자 말고 일단 이 기변병이 없을 것 같아요. 천천히 타면 또 천천히 타는 맛대로 굉장히 재밌고요. 또 빠르면은 빠른 대로 미친듯이 가속력을 뽐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1000RR은 좀 기변병을 좀 잘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기변병에는 약도 없는 거라고. 이게 엔진열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지금 잠깐 주행을 해도 이 발바닥부터 뜨거워지는 게 예상치가 않습니다. 일제 바이크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이 BMW 4기통짜리 바이크를 타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바이크가 시트고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여성 라이더분들에게도 인기 있는 차종입니다. 뭐 제가 아는 여성 라이더분들도 이 S1000RR을 타시기도 하고, 또 유명한 유튜버 계시잖아요. 은희님께서도 세바스천인가요? 예, 그 빨간색 S1000RR을 타고 계시고, 또 그만큼 이렇게 또 인기 있는 차종이다 보니까 매물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사고차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S1000RR 관심이 있으시면은 그런 것도 잘 구별해서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못하신 분들도 계시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저는 미스터 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요 이거를 가져왔어요. 엔진 107도, 그 다음에 입사임 온도, 카본 커버 씌워져 있어서 한 41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텝 42도, 풀가드 46도, 클러치 커버는 94도. 여기서 이렇게 열이 많이 나더라고요. 클러치 커버 90도. 별걸 다 가지고 댕겨요 요즘에.